자, 63페이지 보시면 뭐 현금 잔액은 이렇게 돼 있고 설명 나와 있는데 앞에 이제 설명은 다 건너뛴 거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하시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임시계정. 예. 요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른다. 줬는지 왜 줬는지 모른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수령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을 지급을 해줬다라거나. 근데 우리가 발생주의 원칙으로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받은 거 얼마에 그럼 왜 받았는지 대변에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또 대변에 준 거 얼마에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반대쪽에 이유가 없어요. 발생주의 원칙으로 회계 처리하면 오늘 현금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회계 처리하는 거고 오늘 현금을 지급을 해줬다. 이것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반대쪽에다가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수령을 했다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임시로 회계 처리했다가 지급지 임시로 회계 처리했다가 원인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결산 때까지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상계하고 끝내실 거예요. 그 결산 때까지 잔액이 남아있으시 상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임시계정들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무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럼 만약에 결산 때까지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차변 계정하고 대변 계정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보내가지고 차대를 맞출 건데 하나는 손익계산서로 보내거나 재무상태표로 보냈는데 하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못 보낸다. 그러면 차변이 느는 효과가 있고 대변에 그 상황은 뭐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차대가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네. 임시계정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무데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근데 얘네들은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잔액이 있을 시 차대가 불일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종류를 보면 요런 애들이에요. 가수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가수금, 임시로 회계 처리. 잠깐만요. 설명 먼저 쓰고 보겠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수령을 했다. 그래서 차변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 같은 거를 회계 처리하시고 대변에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가수금, 임시로 회계 처리합니다. 물론 원인이 밝혀지면 가수금이 차변으로 상계가 되고 대변에 그 원인이 들어오겠죠. 임시로 회계 처리합니다. 임시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반대말 가지금.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인출금이라는 얘기도 써요. 그게 의미가 같습니다. 얘는 어디다가 썼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을 지급을 해줬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가지급금이라고 쓰는데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회계 처리예요. 자,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가수금. 줬는데 어디다가 썼는지를 모르겠다. 가지급금. 일하고 있는 사장님이 야 20만 원만 줘봐. 그래서 20만 원 드렸어요. 영수증 어디다 쓰실 거예요?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몰라도 돼.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나중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영수증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영수증도 안 갖고 와요. 네.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렇게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놨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 잔액이 한 8천 정도가 된다. 1년치가. 그러면 우리 결산할 때 법인세법에서 이거 어떻게 보냐면 사장님 개인 지출분으로 봐요.
그럼 사장님이 원래 연봉이 1억인데 요놈까지 합쳐가지고 연봉이 1억 8천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장님이 세금을 1억으로 계산한 세금이 아니라 1억 8천으로 계산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이게 여기서 우리 회계 처리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뭐 안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끝나버리지만 사장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 하나 때문에 사장님이 소득세를 더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산 때까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없애버려야 되죠. 금액이 얼마인지 상관도 없어요. 이것도 1억이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없애야 되죠. 근데 대부분 회사들 가서 보면 한 방에 1억을 쓰지는 않으세요. 뭐 보통 뭐 한 30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찌끔찌끔 가져간 게 쌓여 있는 게 이제 억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억 단위 넘어가기 전에 결산할 때 그해 털어야 되는데 그해 결산 때만 또 이것도 못 털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버려요. 근데 분명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다음 연도로 6월이 되냐.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럼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 해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되면은 성급금, 상계금, 가지금 또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런 악순환이 왜 계속돼야 돼요? 왜? 네. 뭐 물론 사장님이 잘못이죠. 어디다가 썼는지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뭐 거래처 뭐 누구랑 뭐 술 먹고 뭐 골프 치고 뭐 거기 뭐 옷 사주고 뭐 골프채 사주고 뭐 사실은 적대비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그걸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대부분 영수증 안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녹화하는 거라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이따가 끄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뒤에 이제 갈아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괜히 인터넷에 공개했다. 네. 자, 정따로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네. 자, 그 다음에 미결산이라는 애도 있어요. 미결산. 얘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아니 결정이 안 됐는데 회계 처리를 하나?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 원칙 때문에 차변이나 대변 중에 하나라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폐기 처분을 했다.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부가 나갈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했는데 얘네가 바로 주는 거 아니죠. 심사하고 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차량 운반부가 없어졌으니까 오늘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아직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차량 운반부는 사고 나가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놨다가 결정이 나면 미결산도 반대로 가서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얘는 네, 최종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얘는 실제 현금과 장부상 실제 현금 이게 기준을 먼저 쓸게요. 장부상 현금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 근데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하고 맞추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시제를 맞춘다고 하죠. 시제 맞춘다. 네. 여기 서랍 열면은 여기 10,000원짜리 40개, 1,000원짜리 20개, 500원짜리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거 생 거랑 프로그램상의 현금이랑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조정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걸 조정하는 작업에서 만약에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임시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놓는 거죠. 현금과 우조비로. 실제 현금이 근데 기준입니다. 실제 현금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를. 장부상 현금은 30만 원이 있는데 실제 현금은 2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현금이 20만 원이 모자른 거죠.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실 건데 차변의 현금 과부족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원 이런 식으로 임시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실제 현금이 10만원이 모자르다. 반대쪽에다가는 현금과 부족이라고 회계 처리해 놓고 임시로 회계 처리해 놓고 원인이 밝혀지면 상계를 할 거다. 이렇게 그냥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아니면 결산 때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 이거 연결해가지고 또 해볼게요. 그러면 요 현금과 부족 10만원에 대한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현금과 부족 수수료 수익의 기장 누락으로 판명이 돼요. 수수료 수익 5만원만 할까요? 5만원 기장 누락으로 판명이 되었다. 아니지? 수수료 비용이지? 네. 원래는 수수료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어야 되죠. 차변의 현금과 부족,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회계 처리를 안 했으니까 현금이 모자르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차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 요 원인이 들어오면 되겠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5만원, 대변의 현금과 부족 상계 5만원 상계 이렇게.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현금이 10만원이 모자르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현금이 10만원이 모자른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임시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가요.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수수료 비용 기장 누락이래요. 원인이 밝혀지면 차변에 있었던 현금과 부족은 대변으로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금과 부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임시 계정들도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가는 상계. 증가 감소의 개념이 없어요. 임시 계정. 차변에서 증가하면 대변으로 상계. 대변에서 증가하면 차변으로 상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5만원 원인이 밝혀지고 나서 상계를 해서 지금 여기 잔액 5만원 남아있죠? 네. 이 잔액 5만원은 또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잔액 5만원 이거는 결산 시 원인이 결산 시까지 원인이 불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과 부족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무데도 못 들어가니까 계정잔액이 살아있으면 시상표 차대가 안 맞을 거고요. 장부마감도 못 쳐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5만원을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라고 한다면 어거지로 상계를 하실 건데 마땅한 계정이 잡손실이죠. 잡손실. 5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원 상계. 자, 여기 현금과 부족 10만원 늘었고요. 여기로 가서 5만원 상계됐고 여기로 가서 5만원 상계됐어요. 그럼 이제 현금과 부족 없는 거죠. 네. 원인이 밝혀지면 상계하시고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나 잡이익이나 잡손실 같은 계정으로 그냥 털어버리시면 돼요. 물론 실무에서 마땅한 계정이 더 많이 있죠.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조정하는 계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는 문제가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세 개는. 현금과 부족이 발생을 했고 원인이 밝혀져서 상계가 됐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불명이라 어거지로 없애버렸고 어떻게 보면 한 통이죠. 연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산 당일날 실제 현금이 30만원이고 장부상 현금이 2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포인트는 여기에요. 결산 당일.
앞전에 회계 처리한 걸 보시면 임시로 회계 처리해 놨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상계, 결산 때 상계 이렇게 했는데 결산 당일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오면 이거 원인을 밝혀낼 시간이 있느냐. 오늘 장부마감 쳐야 돼요. 그리고 현금가구적으로 회계 처리해 놨다가 임시로 회계 처리해 놨다가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위에처럼 상계할 시간이 있느냐. 시간이 없죠. 그래서 결산 당일날 차이가 발생하면 얘네들은 현금가구적으로 회계 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원인을 밝혀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바로 잡손실이나 자비익으로 그냥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인을 찾아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잡손실로 끝내버린다. 10만원. 대변에 현금이 모자른 게 1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들의 구성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과거 거를 찾아가지고 상계하는 문제들이 있고 결산 당일날 이렇게 차이가 나왔다. 이거 단일로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첫 번째. 장부상 현금은 이거 문제 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설명만 보시고 문제 푸시면 바로 이해되니까. 장부상 현금은 20만 원이고 실제 현금은 30만 원이다. 자, 이거는 반대로 실제 현금이 더 많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늘어난 게 10만 원이 늘어났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현금과 부족 임시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실제 현금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가 10만 원이 더 많은 거니까 현금이 더 많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현금과 부족으로 임시로 회계 처리해 놨다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건데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 상계를 하실 건데 요게 수수료 수익 8만 원에 기장 누락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현금과 부족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처변으로 와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 이거는 수수료 수익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서 10만 원이 늘었고 얘가 차변으로 가서 8만 원이 상계가 됐어요. 여기 잔액 2만 원 남아있죠? 이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이대로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산 시까지 잔액 2만 원의 원인이 불명이라고 한다면 잔액이 남아있으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차대가 안 맞을 거니까 현금과 부족 잔액 남아있는 거 일단은 상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그냥 풀어버리시면 돼요. 이번에 수수료 8만 원 기장 누락이 잘못 썼네? 네. 네. 결과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죠. 현금과 부족이 10만 원이 늘었고 8만 원이 상계가 됐고 2만 원이 상계가 됐으니까 현금과 부족은 잔액이 아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산 당일날 실제 현금은 20만 원이고 장부상 현금은 15만 원이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왔는데 결산 당일날 차이가 나오면 원인을 찾아낼 시간이 없으니까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더 많은데 얘네들은 원인을 찾아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앞전 거를 상계한다라고 하면 현금과 부족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현금과 부족을 새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결산 당일날. 거기 프린트 드린 거 63페이지 보시면 3번은 현금이 모자라서 현금과 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신 거고요. 그리고 1, 2, 3번은 연결된 거예요. 아까 제가 예시 든 것처럼 4번은 단일로 나온 거고요. 63페이지 밑에 4번은 실제 현금이 2만 원이면 많아요. 그리고 이건 차변에다가 현금 쓰고 시작이죠, 얘는. 그리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쓰실 건데 원인이 밝혀지면 3개,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면 또 3개. 그리고 4번은 단일로 나온 겁니다. 결산 당일날 차이가 나온 거는 현금과 부족을 상계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끝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8개 쭉 풀어보실까요? 맨 처음에 현금이 많냐 적냐 이거 자리 먼저 정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실제 현금이 기준입니다. 실제 현금. 그죠? 그러면 대변 현금이 모자라요. 차이 나는 게. 대전방법 쓰시고. 15,000원 모자르죠? 현금 15,000원. 원인을 보니까 임시회계 처리한다. 현금과 부족 15,000원. 이제 이 현금과 부족이 사계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이제 5,000원. 4번은 단일이에요. 아니요, 바로 쓰시는 게 아니죠.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면 여기 5,000원 남아있는 현금과 부족이 일로 하고 없어져야죠. 여기가 15,000원, 여기도 15,000원 돼야 되잖아요. 여기 5,000원 남아있는 대변으로 3개. 현금과 부족. 아니, 여기 현금과 부족 5,000원 남아있는 게 대변으로 3개. 현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금과 부족. 그 보면 판명되지 않아 자존심을 처리합니다. 자존심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거 단위로 나옵니다. 결산 당일날 이게 1, 2, 3번은 연결된 거라서 상계를 한 거고요. 이거는 혼자 있는 거죠. 결산 당일날 현재 현금의 장부가액이 27만 5천 원이고 실제가 20만 원이나 7천 원이 모자르죠. 자, 아까 1번 한 것처럼 대변했다가 현금이 7천 원이 모자르다. 현금이 7천 원이 모자르다. 그 다음에 차변이 작성입니다. 현금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현금을 기준으로. 이제부터 실제 잔액이 5만 52만 원. 더 많네. 현금이 더 많으니까 여기다가 현금 쓰시는 거죠. 뒤에 이거는 풀로 줄수 있어요. 먼저 줄여야 돼요. 그렇죠. 현금과 부족. 네. 저 뜻이 뭐냐면 현금 과잉, 현금 부족. 많을 때도 쓰고 적을 때도 쓰고. 아까 앞에서 하신 것처럼 이제 현금과 부족 대변으로 상계가 대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 차변으로 상계가 되는 겁니다.
되는 혼자 있는 거예요. 현금 먼저 쓰셔야 돼요. 네, 길 넘겨보시면 5번하고 6번을 쓸 거예요. 나머지 1, 2, 3, 4, 7, 8을 앞에 있는 게 막 섞여 있어요. 앞에 8개가. 내일 혹시 빠지시는 분 없죠? 모레도 빠지시는 분 없고요. 내일하고 모레가 기출문제 풀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도 제일 헷갈려요. 이자 수익, 그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자 수입이 아니라 이자 수익, 수익.
자, 이제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네. 63페이지부터 답 한번 맞춰볼게요. 63페이지 3-1번. 현금의 장부 잔액은 30만 원인데 실제 현금을 세어보니까 28만 5천 원이다. 실제 현금이 모자른 거죠. 대변에 현금이 모자른 게 15,000원. 차변에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금 가구로 15,000원. 요거 63페이지 하는 거 63페이지. 63페이지 1번. 실제 현금이 기준이에요. 실제 현금. 실제 현금이 모자르니까 대변에다가 현금이라고 쓴 거고 차변에 원인이 불명이라 현금 가부족이라고 쓴 거죠. 3-2번 보시면 부족액 중에 10,000원은 광고료 지급 누락의 기장누락으로 판명이 됐다. 차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이 원인이 밝혀지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지금 여기 현금가 부족 5,000원 남아있어요. 이거는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끌고 가는 거죠. 3-2번. 3번. 회계기간 결산일까지 부족액 5,000원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작성실로 처리했다. 현금 과부족 잔액 남아있는 거 5,000원 대변으로 상기하시고 작성실로 그냥 끝내시는 거죠.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면 자비익 작성실로 상계 처리한다. 4번. 만약에 결산 당일날 차이가 나오면 못 쓰니까 지금 보면은 실제 현재 현금의 장부 잔액이 25만 7천 원이고 실제 잔액이 25만 원이라고 하니까 현금이 7천 원이 모자라요.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다. 결산 당일날 차이가 났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장부만 가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작성실로 끝내버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1번. 현금의 장부 잔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잔액은 52만 원이다. 항상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실제 현금이 2만 원이 더 많죠. 근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현금 가부족이라고 임시로 회계 처리해 놨다가 대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이 차변으로 상계가 되는 겁니다. 2번. 위에 초과액 중 15,000원은 임대료 수입의 기장누락으로 판명이 되었다. 자, 원인이 밝혀지면 대변에 있었던 현금 가부족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고요. 대변에다가 임대료 3번. 회계기간 결산 때까지 초과액 5,000원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다. 그래도 상계. 자비익으로 그냥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결산 당일날 현재 현금 계정 차변 잔액은 20만 원인데 실제 잔액은 20만 5천 원이다. 결산 당일날 차이가 나왔어요. 차변의 현금이 5천 원이 더 많은데 결산 당일날은 임시로 회계 처리했다가 원인을 찾아낼 시간이 없으니까 자비익으로 끝내버리시는 거고요. 65페이지 1번. 현금의 실제 잔액을 조사한 바 현금 계적 장부 잔액은 53만 8,500원, 실제 잔액은 54만 원. 실제 잔액이 1,500원이 더 많습니다. 항상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1,500원이 더 많다. 실제 현금이. 자, 원인을 알 수 없어. 조사 중이다. 현금 가부족.
2번 종로상점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소지하고 있던 타인 발행 수표로 지급을 해줬다.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준 거죠. 38만원. 돈 갚은 거 외상매입금 때문에 갚은 거죠. 타인 발행 수표, 동전 발행 수표, 거래처 발행 수표, 장좌 수표가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네, 타인 발행 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무조건 현금.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 수표래요. 현금이랑 똑같죠.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 대변의 당좌예금.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다. 현금. 3번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의 당좌 수표를 당좌 예금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저금을 했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 회계상 현금으로 보는 게 대변으로 상계가 되고 우리 회사 당좌 예금 통장에 52만 원 들겠죠. 4번 회계기간 말인 결산시 현금가 부족 계정 잔액 6만 원의 원인 불명이다. 현금가 부족이 차변에 남아있대요.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다. 차변에 있는 현금가 부족 대변으로 상계돼야 되죠. 그 다음에 결산 때까지 원인이 불명이라고 하면 작성실로 그냥 털어버리죠. 5번 회계기간 말에 현금가 부족 계정 차변 잔액이 3,000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2,000원은 임차료 지급액을 오기를 한 거다. 잘못 쓴 거래요. 임차료 지급액이 원래는 18,000원이었는데 16,000원으로 잘못 쓴 거죠. 그럼 원래 맞는 금액으로 바꾸려면 임차료가 2,000원이 늘어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잔액은 잡손실로 처리한대요. 자, 현금가 부족 차변 잔액이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대변으로 가가 없어져야 되죠. 3,000원. 이 중에 2,000원은 임차료가 늘어나면 되는 거고 나머지 1,000원은 원인을 몰라가지고 잡손실로 처리한대요. 앞전에 현금가 부족이 차변했었는지 대변했었는지 이걸 판단하시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6번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한 3,000원의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전화요금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장부상에는 수표 발행 지급한 것으로 오기되었다. 얘가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해볼게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자, 현금이 3,000원 수표 발행 지급한 걸 오기했다라고 하니까 현금이 실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회계 처리 잘못했으니까 현금이 빵꾸 난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마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현금가 부족 3,000원. 현금이 모자르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잘못 회계 처리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전화연금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장부상에는 수표 발행 지급한 것으로 오기를 했다. 그럼 앞전에 오기한 게 여기 통신비라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잘못 쓴 게 얘가 수표 발행 지급이니까 당좌예금이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두 번 잘못했어요. 현금으로 줬는데 당좌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한 게 잘못된 거고요. 현금으로 줬는데 현금이 빵꾸 났으니까 현금가 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네. 여기서 실제로 한 게 뭐예요? 실제로 현금을 줬죠. 그죠? 이거 통신비라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좌예금에서 돈 빠진 거 아니죠? 그럼 당좌예금 원래대로 늘려야겠죠? 현금가 부족은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필요가 없죠. 결과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기고 싶은 애는 현금과 통신비예요. 그래서 당좌예금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현금가 부족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당좌예금 차변으로 와서 늘리고 현금과 부족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대변으로 상계하고. 실제로 일할 때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지금 얘는 회계 처리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상계해가지고 원래대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데 실제로 일하실 때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회계 처리가 있겠죠. 한 3일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한 50개, 100개 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 그때 장부에서 잘못된 거 찾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네. 그 다음 7번. 현금과 부족이 요건 대변에 있대요. 전체 3,000원인데 이 중에 2,000원은 이자 수익이 기장누락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는 원인을 조사 중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대변에 있었던 현금과 부족 차변으로 상계. 이자 수익. 8번. 현금과 부족에 기입된 현금 부족액이래요. 그럼 얘는 애초에 현금 부족액이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현금과 부족,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그렇죠? 이 현금 부족액이라는 애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현금과 부족을 유출을 하셔야겠죠. 앞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현금 부족액,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과 부족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중에 5만 원은 교통비 지급액의 누락임이 판명이 됐고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현금과 부족 대변으로 상계. 잔액은 출납원이 변상키로 했다.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현금과 부족 대변으로 상계. 그러면 대변의 현금과 부족이 1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5만 원은 교통비 지급액의 누락, 여비교통비. 또 5만 원은 출납원이 변상키로 했다. 미수금. 잡손실로는 안 되죠. 왜냐면 잡손실로 하면 그냥 비용으로 털어버리고 끝나잖아요. 다음 달에 돈 받을 때 회계 처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수금이 대변으로 상계가 되고 차변에 5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잡손실을 상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개념은 없습니다. 비용과 수익은 상계 개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비용 끝, 수익 끝이에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여기는 뭐 해봤던 애들이라 그냥 바로 설명합니다. 따로 쓰실 거 없고. 69페이지 5-1번. 시티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었고 현금 50만 원을 당좌 예입했대요. 그럼 현금 50만 원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겠죠. 동시에 시티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 당좌 차월 밑에다가 마이너스 통장. 쓰세요. 마이너스 통장. 동시에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맺고 건물 400만 원 근저당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건물 소유권 없어졌나요? 나한테 있죠? 회계 처리하실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한도액은 200이래요. 마이너스 빼올 것도 없죠? 회계 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1번 문제에서 그럼 하시는 거는 현금 50만 원을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저금했다.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2번. 서울 상사에서 상품 80만 원을 매입을 했다. 상품이 들어온 게 80. 그 다음에 대금은 수표, 샵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 장이에요. 한 장. 수표 한 장을 발행해서 지급을 해줬다. 자, 내가 수표를 직접 발행한 거죠?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건데
지금 당좌 예금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당좌 예금에서 50만 원이 빠지고 나머지 3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 당좌 차월. 근데 이거 바로 갚아버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있다가 돈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메꾸고 양수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거 단기 차익금이랑 성격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못 배운 거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당좌 차월. 그 다음에 3번. 대전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동전 발행 수표로 받는 즉시 당좌에 예입했다. 외상 매출금 3개죠. 대변으로 3개. 또는 동전 발행 수표. 현금으로 받자마자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저금을 했다. 그럼 이 돈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데 앞전에 마이너스 통장 빼온 거 30만 원 있었죠. 요거 먼저 메꿔줘야 되죠. 대변에 부채 증가 시켜줬던 거 상기하시고요. 당좌 차월 먼저 메꿔놓고 나머지가 당좌 예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표 안 되는 거 있잖아. 네. 수표 안 되는 거 당좌 수표는 금액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네. 4만원, 뭐 4,500원 이런 것도 돼요. 4,500원.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은행에서 갖고 오는 자기야 수표이라는 거고요. 네. 걔도 근데 바꾸면서 얘기하면은 그거에 딱 맞춰서 줘요. 네. 자, 6번. 현금을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저금을 했다. 현금이 없어지는 게 30만 원. 보통예금이 늘죠? 30만 원.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가 통장에 계상되었다. 계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확인이 됐다. 회계 처리를 해라. 이 뜻이에요. 계상. 확인이 됐다. 회계 처리를 해라. 보통예금에 돈을 넣어놓으면 난 이자를 받아야 되죠. 자, 요 이자 2만 원 찍힌 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니까 보통예금 통장이 2,000원이 늘어야 되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3번) 보통예금 통장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왔다. 그럼 현금이 10만 원이 늘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줄죠. 네. 수익의 자리 대변이고 비용의 자리가 차변이죠. 헷갈리시면 예금이나 적금, 현금 이거 먼저 공개하시면 되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돈 번 거는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 네. 4번 전화요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50이 빠져나갔고요. 이렇게 돈 빠져나간 거는 통신비라고 한다. 자, 뒤로 넘겨서요. 71페이지 1번. 서울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5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당정이 발행한 당좌수표. 내가 발행했던 당좌수표를 받았대요. 자, 당좌수표 받아가지고 은행으로 가면 현금으로 바뀌는 건데 이 당좌수표가 은행으로 안 가고 돌고 돌다가 나한테 다시 왔어요. 그럼 돈 안 빠져나가겠죠.
들고 있는 놈이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회계처리 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차변에 상품을 사온 게 있고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줬으니까 당좌 예금 20만 원이라고 회계처리 했을 거란 말이죠. 얘는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뀌는 걸 가져와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들고 은행으로 안 가면 안 빠져나가요. 돌고 돌고 돌다가 이게 나한테 다시 왔다라고 하면 당좌예금 통장 다시 늘려야 되잖아요.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당좌예금 늘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만 원은 남문상사 발행 당좌 수표,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현금으로 받은 거죠. 이렇게 50만 원 받은 거는 외상 매출금 3개. 그 다음 2번.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54,000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빠져나갔다.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게 54,000원. 이렇게 빠져나간 거는 통신비라고 한다. 한번 제주상사의 외상매입금 80만원 중에 50만원은 수표 발행 지급을 해줬다. 다 갚은 거 아니에요. 50만원만 갚았어요. 50만원만 상계하시면 되죠.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상계, 수표 발행 지급, 당좌 예금. 그 다음 종업원급여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표 발행 현금 인출해왔다. 급여는 아직 안 줬어요. 회계 처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급여를 주려고 수표 발행해서 현금 인출해왔다. 직원한테 당좌 수표 써서 주고 야 가져가서 현금 찾아와. 이렇게 한 거죠. 당좌 예금 통장에서는 25만 원이 빠지는 거고 현금은 25만 원이 넣는 거죠. 5번 경북상사의 외상매입금 40만원 수표 발행 지급.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차변으로 상계가 되는 거죠. 근데 당좌예금 계정잔액은 25만원이 있고 당좌예금 25만원. 나머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떼와요. 당좌 차월 15만원. 6번 목포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50만원을 송금수표로 받아 당좌예금했다.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송금수표로 받아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27만원 있대요. 이거 먼저 메꿔야 되죠. 당좌 차월 27만원 메꾸고 나머지가 양수로 당좌 예금 계정에 찍히겠죠. 23만원. 이렇게 돈 받은 거는 외상 매출금 3개 50만원. A라고 뭐래?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뭐 설명만 할 거예요. A라고 뭐래는 문제 풀고 거의 없으실 거고. 여기까지 할게요.